정민아, 너 요즘 남자 만나고 다니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오늘은 밥만 먹고는 안 돼.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 아니라고 지금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실수라고 말하려고? 그따위로 날 기만해놓고? 그래, 실수였어. 아니야.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처럼 해준 적이 없었어. 그 사람은 날 여자로 만들어줬다고 숨 막히게 미치게 날 원하게 해줬어. 근데 당신은 나를 여자로도 안 봤잖아.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낙원동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이동철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좁은 골목 안쪽엔 작은 인쇄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활자와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아온 남자.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인쇄소를 20년째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술도 담배도 유흥도 없이 그저 아내와 아들, 그 둘을 위해 땀 흘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내 정민 씨, 38, 작고 하얀 얼굴에 단정한 단발머리, 조곤조곤한 말투와 늘 정리된 복장,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습니다. 정민 씨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탑골공원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끔은 한우국밥이 배식을 하고 남았다면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와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동철 씨는 아내의 봉사활동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남 도울 줄 아는 착한 여자예요. 바빠도 꼭 시간 내서 봉사하러 다닌다니까요.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하루아침에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앞 펌프가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찌그러졌지? 누가 차를 받고 도망가 버렸군.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들고 방 안의 컴퓨터에 넣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일 목록을 훑다가 이상한 이름의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04월 21일 10만 1813.m/별 생각 없이 클릭한 그 영상은 지옥의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영상 속은 주차된 차량 내부.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차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땀이 묻은 손바닥이 닿는 듯한 소리, 그리고 분명히 익숙한 아내 정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오빠, 오늘 좀 격하다. 너무 예쁘잖아. 정민아, 아유 못 참겠어. 어차피 남편은 몰라. 걘 내가 탑골공원 간 줄 알아. 그 순간 동철 씨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화면 속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 번도 자신이 들어본 적 없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이어폰을 빼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정민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병원도 가고 난리였어. 아, 그래 고생했네. 동철 씨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민아, 요즘 봉사활동은 잘 돼? 응? 그럼 잘 다녀왔지 왜? 요즘 혹시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정민 씨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마치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그래?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그 말에 동철 씨는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어폰도 없이 그 소리를 방 안가득 울리게 했습니다. 방 안엔 익숙한 목소리와 익숙하지 않은 신음, 그리고 남자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정민 씨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물만 맺혔습니다. 대답해. 언제부터야? 미안해. 그냥 실수였어. 실수? 이게 실수라고? 정민아, 난 너 믿었어. 넌 사람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난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 순간 정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잖아.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동철 씨의 자존심. 그 말은 아내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단순한 외로움이나 충동이 아니라 당신은 남자로서 만족을 한 번도 못 줬다는 철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간을 정신없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동철 씨는
아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좌에 있던 8,500만 원의 돈도, 1천만 원 마이터스 통장도, 심지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한 사람, 아들만 남긴 채 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동철 씨에게 카드사에서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과 카드 사용 금액을 납입하라는 안내 메시지였습니다. 동철 씨는 처음엔 오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카드가 복제된 건가? 카드사에 문의한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제는 모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직감했습니다. 정민 씨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것이다. 그 살림의 모든 비용을 남편의 이름으로 결제한 카드로 준비한 것이다. 동철 씨는 그동안 아내가 차곡차곡 계획해왔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와 함께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삶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 분노와 절망이 엉켜 동철 씨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 카드로 물건을 사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부부시죠? 카드도 공동명이네요. 구입한 물건들도 공동생활용으로 보이고요. 또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 남자는요, 상간남, 그 사람도 처벌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직접 사장님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아내께서 단독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름도 주소도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변호사를 한번 만나 상의해 보시지요. 그 말에 동철 씨는 주먹을 꽉 쥐고 경찰서 문을 나왔습니다. 안개 낀 오후, 그는 거리 위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드는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독촉장 업체에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고정거래처는 밀린 대금으로 하나둘 끊겼습니다. 장사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 기계는 멈춰섰고, 급하게 작업하던 알바도 내보내야 했으며 간판도 꺼졌습니다. 동진이는 결국 시골 본가에 계신 노모에게 맡겼습니다. 당분간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데리러 갈게요. 하지만 그 정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돈도, 희망도 모두 떠난 그 공간은 이젠 그에게 너무 낯설고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인쇄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지하 창고에 쌓아두었던 옛 활자 한 통을 손에 쥐고 조용히 뒷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는 길 위로. 동철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울도, 집도, 일터도 모두 등을 돌린 세상에서 그가 발 디딜 곳은 없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라도 좋았습니다. 단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면.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 2월, 깊은 겨울, 하얗게 눈이 쌓인 고요한 골짜기, 하늘은 낮게 깔려 있고 나무들은 잎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 달랑 맨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멀리 민박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홍민박. 걸음을 옮기다 그만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축 처진 어깨에 젖은 신발, 숨소리마저 희미해진 그를 누군가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흐릿한 시야 너머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짧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말없이 이불을 들춰주는 따뜻한 손. 그녀의 이름은 미숙 씨. 올해 45. 이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왜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 보일러를 올려주고 뜨끈한 국을 데워 밥상 위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동철 씨는 말없이 국을 떠먹으며 생존을 위해 먹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살고 싶어서 음식을 먹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작고 낡은 민박집 안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홍천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어느새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햇살은 유리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아침을 먹고 마당에 눈을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숙 씨는 몸도 안 좋은데 쉬시지 않고 고생하시네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무릎이 시끔거려서 걷기가 힘드네요. 아, 네. 마침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참 좋은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제가 클릭해서 하나 주문해 놓을게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동철 씨는 말없이 작은 미소만 보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눈을 모두 치운 후에 집을 한 바퀴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민박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엔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상자에 담긴 밤차조청, 말린 더덕, 도라지정과 수제된장, 고춧가루 정갈하게 포장된 마을 특산품들이 수십 상자씩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다 파시는 거예요? 뒤에서 미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팔아보려고 만든 건데 그냥 쌓여만 있어요. 서울 장터에 내봤는데 관심 없더라고요. 시골스럽다고요. 동철 씨는 그 말의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인쇄소를 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전단지와 명함, 포장지와 브랜드 로고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그는 작은 병에 담긴 도라지정과 라벨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수공예로 만든 느낌은 있었지만 디자인은 촌스럽고 흐릿했으며 브랜드명은 흐리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인쇄소 했었거든요. 로고도 만들고 패키지도 작업하고 요즘엔 이런 거 브랜딩 잘하면 SNS에서도 반응 좋아요. 미숙 씨는 순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걸 조용히 확인하듯이. 돈은 못 드려요. 저도 받을 생각 없어요. 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미숙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민박집 뒤편, 그 두 사람 사이엔 눈 대신 아주 작은 봄 기운 하나가 살며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철 씨는 방 안에서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미옥마을이라는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엔 직접 손으로 로고,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절망 끝에서 피어난 손끝의 의지, 그건 그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민박집 뒷마당 창고에는 익숙한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는 이웃 농부에게서 헌 잉크젯 프린터를 하나 구해왔고 창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컴퓨터를 부팅했습니다. 자판 위엔 먼지가 가득했지만 손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는 미옥마을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로고, 새로운 라벨,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밝은 톤의 컬러, 도라지와 더덕이 들어간 그래픽, 손글씨 느낌의 따뜻한 타이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을 브랜드로 만든 감각적인 패키지였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이젠 서울 사람들도 사갈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동철 씨는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안방을 작은 사무실로 바꾸고 중고 노트북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미옥마을 직거래관, 상품 설명은 동철 씨가 쓰고 사진은 미숙 씨가 손수 촬영했습니다. 사진 속 상품은 단순한 도라지나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성과 사연이 녹아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은 SNS였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도시에서 내려와 민박집을 고치는 일상, 눈 오는 마당에서 말린 더덕을 포장하는 모습,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모든 포스트에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있었네요. 직접 만들어 보내주시니 믿음이 갑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체험도 되나요? 그리고 서울에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담근 조청과 정과를 싸서 보냈고 동철 씨는 그곳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키우고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건 도시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요. 그날 전 제품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그렇게 민박집 뒷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홍천을 넘어 강원도를 넘고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철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마을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민박집은 이제 미옥마을 공방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손님이 찾아오고 직거래 쇼핑몰은 주문이 밀릴 만큼 바빴습니다. 전국 각지의 도시 사람들은 이 조용한 마을의 제품을 진심이 담긴 먹거리라고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는 새벽이면 택배를 준비하고 낮에는 체험객을 맞이하며 밤엔 제품 디자인을 조정하고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 곁엔 항상 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밥을 나눠 먹던 사이였고 그 다음엔 함께 더덕을 말리는 동료였고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은 공방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막 그치고 별이 가득 든 밤하늘 아래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미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그저 살아남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철 씨는 고개를 돌려 미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숙 씨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라고 불렀고 그들 역시 서로를 내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본가에 맡겨졌던 아들 동진이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모 아니, 미숙 이모도 괜찮죠? 그 말에 미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동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같이 살자.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렇게 홍천의 한 마을엔 새 식구의 조용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낡은 고시원, 작은 텔레비전 화면 속 다큐멘터리 인터뷰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동철 씨의 옆엔 정갈한 셔츠, 따뜻한 눈빛,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미숙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 한 여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 씨,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토록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정민 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천 미옥마을 창고 앞 방송 인터뷰를 마친 동철 씨에게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미숙 씨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있죠. 조금만 더 일찍 이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랬다면 내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마침 좋은 무릎 보호대가 있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필요하신 분 클릭해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